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한파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눈과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도 손발이 꽁꽁 어는 영하권 맹추위는 이어집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추위는 잠시 주춤하다 토요일 다시 한번 강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의 적설량은 1cm 내외,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경북 북부와 북동산지에는 2에서 7cm의 적설과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눈과 비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안동은 기온이 영하 12도, 기온이 가장 낮은 청송은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10도, 포항은 영하 7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4도, 안동 1도, 포항은 5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건조주의보도 계속 이어집니다. 온열기기 사용 시 화재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까지 잠시 주춤하다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추위를 강하게 올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가 36년 만에 예전 북부경찰서 부지로 이전합니다. 청사가 좁은 탓에 출동이 지연되거나 훈련이 부족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위치한 포항 북부소방서. 1987년 준공 당시 소방 인원과 장비 규모에 맞춰 지어졌는데 36년이 지난 현재 260여 명이 근무하기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서 1층 차고에는 긴급 출동해야 할 소방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고 소방관 개인 장비는 부족한 보관함 위로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출동은 전 차량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차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뒤차가 가려면 앞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훈련도 근처 공원 부지에서 실시해야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옛 포항 북부경찰서 부지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신설될 포항 북부소방서는 총 면적 5,049제곱미터의 4층으로 아이 돌봄센터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등 예방 안전을 위한 시설도 들어섭니다. 신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항시가 부지 매입 계약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2년 12월에 부지 매입비 10억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이후부터 3년간 26년까지 저희 사업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소방서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청사 이전을 통해 시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포항 지역에 원수를 공급하는 임하댐과 영천댐이 가뭄관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동댐과 임하댐은 지난달부터 선제적으로 하류로 흘려보내는 용수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안동과 임하, 영천댐 세 곳은 지난 9월 가뭄 단계가 해체된 이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칠곡할매 글꼴 들어보셨나요? 70년 넘게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칠곡의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익히며 쓴 손글씨체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들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80이 넘어도 어머니가 좋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하고 부르마. 아이고 반갑다. 70이 넘는 나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가슴속에 오래도록 묵혀뒀던 마음을 한자 한자 시로 표현합니다. 한글과 사랑에 빠진 칠곡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난생 처음 한글을 깨우친 이 영화 속 주인공 칠곡 할머니들이 교복을 입고 마지막 한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수학 교사 출신이자 경북도민 행복대학 총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선생님으로 변신해 38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차려! 선생님 객경래! 경상북도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봅니다. 아무것도 생일 이름도 못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디 가도 이름은 뭐 참 석자 그거는 씁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하자 할머니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걱정도 잠시, 투박하지만 자신 있게 한자 한자 정답을 적어 나갑니다. 이야, 글씨도 멋지게 썼네. 100점. 난생 처음 학사모를 쓰고 경북도민 행복대학 이름으로 명예 졸업장까지 받은 할머니들은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평생 못할 거 이제 늙었기에는 좋지. 간판도 볼 수 있고 텔레비에 뭐 글자 나오는 것도 대강 읽을 수 있고. 저는 학교 선생님을 했고 또 정식 교사입니다. 제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졸업장을 주게 돼서 매우 저도 기쁘고 할머니들은 보람이 되라 생각하고. 칠곡 할머니들의 마지막 수업은 끝났지만 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9반입니다. 영어를 좀 배우면 싶어요.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아주 짧아서 좀 더 배우면 싶고. 5명의 칠곡 할머니들이 4개월간 각각 2,000장에 이르는 종이에 쓴 글씨는 2년 전 칠곡 할매 글꼴로도 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하장에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칠곡 할매 글꼴 5종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포항시 평생학습원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야간, 주말 강좌도 확대해 내실 있는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환경 서포터즈 양성 과정과 재난, 재해 대응 특강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취업, 창업 과정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묘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달성군이 대구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고 함부로 화장해서도 안 됩니다. 합법적인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수 있지만 대구에는 이런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성군이 현풍읍의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운영을 멈춰온 오폐수 처리시설인 위생처리장터를 활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군 소유 땅 14,000제곱미터를 이용해 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군은 이곳에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추모시설과 수목장지 등을 만들어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쯤 나오면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4년쯤 착공해 2026년 완공합니다. 펫코놈이라고 하죠. 요즘에 애완견 사업, 추모공원에서부터 해서 애완견 테마파크 등등해서 지역에 어떤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을 해서 관광 사업과도 연계되는. 예정터 인근에 민가가 적긴 하지만 주민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대구 서구에서는 인근 주민 반발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서구청 간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지며 장묘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주민 반대가 많아 공설 동물 장묘시설은 전북 임실 추모공원 한 곳뿐입니다. 제주와 부산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달성군은 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달성군 곳곳에 도서관을 만드는 데 쓰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올해부터 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 종료 등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개별 생계급여 지급이 올해부터 가능해짐에 따라서 대학 진학 등으로 시설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포항 북구보건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함께 AI 말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AI 말버 상담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AI 말버 상담사를 통해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신한울원전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로 515억 원을 울진군에 납부했습니다. 울진군에서 단일 취득세 신고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신한울 1호기 발전 건물과 시설물 등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집안 교육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도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도 손발이 꽁꽁 어는 영하권 맹추위는 이어집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 영상권 회복하겠고요. 추위는 잠시 주춤하다 토요일에 다시 한번 강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눈과 비 소식도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의 적설은 1cm 내외,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경북 북부와 북동산지에는 2에서 7cm의 눈과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안동은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2도, 기온이 가장 낮은 청송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오늘 아침 영하 10도, 포항은 영하 7도고요. 낮 기온은 대구 4도, 안동 1도, 포항 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대기도 바짝 메말라 건조주의보도 계속 이어집니다. 온열기기 사용 시 화재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그중 경북 북부 내륙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영천 영하 13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김천은 영하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도, 김천 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2도, 청송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도, 청송 2도로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까지 잠시 주춤하다 토요일에 다시 한번 추위의 기세를 올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